어머니,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집안일을 저 혼자 다 해요. 얘야, 힘들면 바로 말해. 우리 집 며느리 부려먹는 집 아니다. 안녕하세요. 3년차 주부 저에게 생긴 일을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매일 퇴근 후 새벽까지 집안일에 시달리면서도 시댁 식탁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힘들다는데 맞벌이인 저는 안에서 이중고를 겪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남편은 제 고통에 무심했고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집안일도 전부 제가 하고 있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제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눈치를 보며 얼어붙었고 저는 시어머니의 싸늘한 질책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평소 온화하셨던 시어머니가 들고 계시던 젓가락을 탁 하고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식탁 전체가 얼어붙는 듯한 정적.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시더니 제가 했던 말을 단호하게 되짚으셨습니다. 집안일도 전부 제가 하고 있어서라고 했니? 누가 그래? 누가 내 몫이라고 했어?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 집안의 평화를 깼다고 야단 맞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리시더니 남편을 향해 서늘한 목소리를 던지셨습니다. 집안일은 둘이 하는 거야. 며느리 힘들게 하는 집안? 우리 집은 그런 집 아니야. 너 지금 당장 내 아내에게 사과해.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 위해 남편에게 일침을 가하신 거라고요? 이 장면은 저희 셋의 관계를 그리고 제 결혼 생활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 젓가락 소리 하나가 제 인생을 구원할 기회가 될 줄은요. 결혼 3년. 저는 완벽주의 며느리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우리 엄마도 다 혼자 했어라는 말로 저의 입을 막았고 저는 그게 결혼 생활의 숙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2배의 노동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리모컨과 하나가 된 채 제가 새벽까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이라는 말은 언제나 응, 이거 보고 할게라는 미뤄두기로 돌아왔죠. 결국 그 좀은 언제나 저의 몫이었습니다. 스트레스는 불면증이 되었고 저는 매일 피로와 싸워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며칠 밤을 설친 끝에 제 참을성이라는 둑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저는 결국 시댁 식사 자리에서 속마음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하소연하려던 것이 아니라 그저 남편에게 제 고통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나갔고 시어머니의 강력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상황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누가 그래? 라는 질문은 저를 향한 질책이 아니라 남편의 묵은 관념을 향한 날카로운 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너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네 아내 힘들게 하는 게 네 약속이었니? 네 엄마가 너 키울 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니? 집안일은 네 아내의 일이 아니야. 너희 두 사람의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그 압도감에 남편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꾸지람 속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당신의 신혼 시절 고통이 투영된 듯한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편을, 아니 옳은 가정의 방식 편을 들어주셨고 그 한마디로 저희 부부의 권력 관계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식사를 마무리할 때 시어머니는 저에게 얘야, 오늘은 피곤할 텐데 일찍 들어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채 저는 이 상황이 남편과의 관계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고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곱씹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망신시킨 걸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남편이 상처를 받은 걸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려 하자 남편은 고개를 젓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남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상황을 키우고 싶지 않아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궁금해했습니다. 평소 관여하지 않으시던 분이 왜 하필 그 순간에 저의 편을 들었을까? 집에 도착해서도 긴장감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맞이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변화가 저에게 고통이 아닌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작은 기대감 또한 함께 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싱크대 앞에 서서 어제 저녁에 쌓아둔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색한 자세와 축축하게 젖은 소매는 그가 평생 처음 설거지를 해봤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하라고 했잖아. 이제부터 같이 할게.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는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시어머니의 압력에 의한 의무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이런 가사 노동 자체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공감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남편은 청소기를 돌리거나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숨을 쉬거나 물건을 쿵소리 나게 내려놓는 등 온몸으로 나는 지금 억지로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마지못해 하는 모습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는 있었지만 저희 부부 사이에는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묘한 긴장감만 감돌았습니다. 남편의 어색한 도움이 시작된 지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다정했습니다. 얘야, 요즘 좀 괜찮니? 내 남편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는 남편의 행동을 확인하듯 물으셨습니다. 네, 어머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근데 내 남편은 아직 멀었지. 얘야, 시간 되면 잠깐 우리 집으로 와라. 차 한잔 하자. 둘이서만이라는 말에 긴장했습니다. 남편 몰래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따뜻한 차와 함께 당신의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앞에 두고 시어머니는 당신의 신혼 시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도 너랑 똑같았어. 우리 때는 남자는 하늘이라며 내 아버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셨지. 나도 직장을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살림을 혼자 도맡아 했단다. 시어머니는 당시의 고통을 눈물 없이 담담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특히 내 아버님은 내가 힘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하셨어. 그게 가장 서운했지. 라고 말씀하실 때는 제 남편의 무심했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는지 조용히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는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라. 내 남편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지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왜 남편에게 그토록 단호하게 말씀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아픈 과거를 제 결혼 생활에서 되풀이하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작은 위로와 연대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은 저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의 고충을 내 편이 되어 인정해주고 공감해 주었다는 사실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낸 건 아주 잘한 일이야. 남자들은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 모른단다. 저희는 아주 은밀하게 남편 변화 작전 같은 것을 모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삶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내 남편이 설거지를 하나 하더라도 진심으로 칭찬해 주렴. 그 작은 격려가 큰 변화를 가져온단다. 그날 시댁을 나서는 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단순한 고부 사이를 넘어 인생의 조언자이자 든든한 아군으로 발전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강력한 조력자가 생겼으니 이제 남편과의 진짜 대화를 시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여전히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꾸지람이 상처로 남아있는 듯 했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왜 내 편은 안 드냐? 나만 나쁜 놈 만들고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면서 남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안 했잖아. 우리 집은 원래 엄마가 다 했어. 라며 자신이 집안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끊임없이 합리화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박힌 성 역할 고정관념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도 직장에서 힘들어. 그리고 이건 누가 더 힘들고 덜 힘든 문제의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야. 이건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가정에 대한 책임 문제야. 남편은 제 말에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기색이었지만 적어도 제 말을 듣고는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희 부부관계를 변화시킬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남편의 서운함과 저의 진심이 부딪힌 그 밤, 저희는 결혼 후 가장 길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가 원하는 것이 가사 노동이 아니라 파트너로서의 존중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여보가 설거지를 하는 행위보다 내가 힘들 때 힘들지. 오늘은 내가 할게. 라고 말해주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해. 나는 여보의 배우자이지 여보의 엄마나 가정부가 아니야.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다는 거. 근데 나는 진짜 우리 집이 원래 그런 줄 알았어. 내가 자라온 환경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역할이 고정되어 버렸던 것 같아. 남편은 자신이 자라온 환경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집안일 역할을 미루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진전이었습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묵은 습관을 스스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희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밤의 대화는 저희 부부가 진짜 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를 함께 식사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긴장감 대신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깊은 조언을 건네셨습니다. 아들아, 가정은 한 사람이 지탱하는 게 아니야. 둘이 만드는 거야. 책임도 둘이 나눠 갖는 거고. 내 엄마는 내 아버님과 결혼했을 때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네 아버님 한 사람뿐인 것 같아 외로웠단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은 꾸짖음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통과해 얻은 진심 어린 조언이었기에 더 울림이 컸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도 따뜻한 조언을 건네셨습니다. 얘야, 내 남편이 아직 서툴다. 하지만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칭찬해줘라. 사람은 진심이 통하면 변하게 되어 있어. 시어머니의 말씀은 저희 부부에게 균형 잡힌 가르침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책임감을, 저에게는 인내심을 요구하셨죠. 그날 저희는 가정은 둘이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조언은 저희의 결혼 생활에 굳건한 기초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식사 후 남편은 더 이상 억지로 집안일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며 먼저 저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색함 대신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화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보, 오늘 내가 일이 많아서 그런데 설거지랑 분리수거를 좀 맡아줄 수 있을까? 라고 제가 부탁하면 남편은 응, 그럼 내가 퇴근하고 바로 처리할게. 넌 쉬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서 저희 부부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고민이 많은 듯 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고 내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서 진심을 느꼈지만 이 평화가 진정한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둘만의 노력 외에 현실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화가 시작되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였고 둘 다 야근이 잦았습니다. 누가 덜 힘들고 더 힘든지를 따지는 대신
저희는 서로의 일을 존중하며 현실적인 분담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주간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월요일은 남편이 설거지와 쓰레기 배출, 화요일은 제가 청소기와 빨래, 주말에는 둘이 함께 대청소를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업무를 명확하게 나누니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되었고 책임감도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저는 남편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중요한 건 균등한 분배가 아니라 합리적인 분배였습니다. 남편은 이제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을 함께 책임지는 파트너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계획표를 만들고 분담을 시작한 후 남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거나 저의 잔소리를 듣고 마지못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집안일을 자신의 프로젝트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넣을 때도 간격을 맞추는 것에 신경 썼고 화장실 청소를 할 때도 곰팡이 핀 곳을 찾아내 완벽하게 제거하려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주방 세제가 다 떨어진 것을 미처 말하지 못했는데 남편이 퇴근길에 잊지 않고 새로운 세제를 사오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의 남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가끔 삐걱거리기도 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갈등이었습니다. 대화가 쌓이고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이제 집안일을 해내는 남편이 아니라 이 가정의 든든한 파트너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새로운 시스템을 정착시키려 노력하던 어느 주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셨습니다. 마치 프로 살림꾼이 현장 점검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어깨가 으쓱했는지 엄마 설거지는 제가 다 해요. 분리수거도 제가 담당이에요. 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묵묵히 들으시더니 저희가 만든 주간 계획표를 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볼펜을 들어 과감하게 수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많이 나아졌네. 그런데 얘들아, 너희 둘 다 맞벌이인데 이렇게 하는 건 비효율적이야. 이건 너희 둘이 같이 해도 충분해. 시어머니는 당신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부부의 스케줄에 딱 맞는 초효율 집안일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저희 부부의 살림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특급 컨설팅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정리해 주시면서 남편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너 이 정도로 힘들다고 징징대면 안 돼. 내가 너 키울 때는 직장 다니면서 이것보다 3배는 더 했어. 하지만 그 안에는 남편을 진정한 어른으로 만들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청소는 매일 할 필요 없다. 빨래는 모아서 한 번에 하자 등 실용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옆에 앉히고 걸레질하는 방법, 세탁기 돌리는 방법 등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정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폭풍 정리와 가르침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저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선언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변하겠다고 결심했어.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나도 할 수 있어. 이제부터는 진짜 같이 하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은 말 그대로 환골탈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일뿐만 아니라 집안일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감동시킨 사건은 그 주말에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거실로 나오자마자 믿을 수 없는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걸레질을 하고 있었고 집안 전체가 번쩍번쩍 광을 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스스로 전체 청소를 해낸 것입니다. 여보, 대박, 이걸 혼자 다 했어? 제가 놀라서 묻자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엄청 뿌듯하네. 이제 주말은 내 구역이야.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건 완벽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리니 시어머니는 그래.
이제야 내 남편이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라며 흐뭇해하셨습니다. 남편의 새로운 결심은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가끔 깊은 생각에 잠겨 있거나 예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집안일 때문에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실수로 책상 위에 두고 간 서류를 통해 그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난항으로 상사에게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시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었을 때 그토록 억울해하고 예민하게 반응했던 이유가 단지 집안일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힘든 상황을 겪는 중이었고 그 스트레스가 가정으로까지 이어져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냈던 것입니다. 남편의 고충을 알게 된 후 저는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무거운 질문 대신 따뜻한 위로와 휴식을 먼저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 너무 힘들었지? 오늘은 내가 다 할게. 여보는 그냥 편하게 쉬어. 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남편은 오히려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할게. 내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예민했어. 미안해. 남편은 자신의 상황을 숨기려 했던 것을 사과했고 저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희는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는 시작점에 도달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밖에서 힘들었듯 저도 안에서 힘들었겠구나라는 공감의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어 보일 때면 말없이 옆에 와서 제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 처리해 주었습니다. 서로의 약점과 고통을 공유하는 것은 저희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로에게 화내기보다는 먼저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남편은 저는 남편을 이해할 기회를 갖게 되면서 저희 집은 비로소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을 무렵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작은 이상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방문했을 때 가끔씩 어지럼증을 느끼는 듯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벽을 짚고 잠시 눈을 감으셨는데 제가 묻자 괜찮다 얘야. 나이 들면 다 이래. 라며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고 남편 몰래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제가 계속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자 마지못해 승낙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네 남편에게는 말하지 마라. 괜히 걱정만 끼치고 싶지 않다. 라고 신신당부하셨지만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숨기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변화를 이끌어낸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검진 결과는 천만다행히도 큰 병은 아니었지만 노화로 인한 만성적인 빈혈과 영양 부족으로 인해 꾸준한 관리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도 저에게 별거 아니지. 그러니 네 남편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라. 라고 재차 부탁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아프다는 사실이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서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병원 복도에서 저를 마주했을 때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했대? 내가 너무 엄마한테 신경을 못 썼나 봐. 남편은 죄책감과 후회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비로소 그동안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보여준 엄격함의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밖에서 힘들다는 핑계로 집안일은 물론 어머니의 건강까지 소홀히 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단호한 태도는 당신이 겪었던 고통을 자식에게 되물림하지 않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제부터는 집안일도 잘하고 엄마 건강도 더 열심히 챙길게요. 이제 저도 진짜 어른이 될게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는지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신 후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남편은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반찬들을 직접 만들었고 저는 옆에서 남편을 거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세 사람이 처음으로 웃으며 밥을 먹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전의 식사 자리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면 이날의 식탁은 따뜻한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차려준 밥을 드시면서 연신 칭찬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남편은 망설임 없이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더니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네 남편이 이제야 철이 들었어. 네 덕분이다. 이 식탁은 지난 모든 갈등을 씻어내고 가족으로서 진정으로 화해하는 자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을 건네셨습니다. 너희 둘 이제부터는 서로의 적이 되지 마라.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대하면 안 돼. 시어머니의 말씀은 저희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서로를 아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의 가장 큰 힘이란다. 시어머니의 이 마지막 조언은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에 굳건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조언을 가슴에 새긴 후 저희 부부는 말 그대로 재탄생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집안일을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어른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힘들 때는 먼저 나서서 저를 쉬게 했고 제 감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솔직하고 투명해졌습니다.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밥 못 차리겠어. 외식하자. 라고 제가 말하면 남편은 좋아. 오늘은 맛있는 거 먹자. 내가 알아볼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의 결혼 생활은 누가 더 많이 희생하느냐를 따지는 힘겨루기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십으로 바뀌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저희 부부에게 다시 한번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집 수리 문제와 남편의 야근, 저의 일정 충돌로 집안일은 한순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로에게 화를 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새벽에 들어와 피곤할 텐데도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급한 빨래를 돌렸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글을 쓰다가도 남편에게 줄 따뜻한 국물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여보, 집수리 때문에 너무 힘들지?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화내지 않는 거야. 남편은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이 위기를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협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빛을 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협력하여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놓인 남편의 공구 박스와 저의 정리 도구들을 보시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잘 지내는 거 보려고 왔다. 집수리 때문에 정신없다더니 집이 깨끗하네.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며 이겨내고 있는지 단번에 알아차리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수리 비용에 보태 써라. 그리고 너희 둘 힘들 때 서로에게 기대라는 뜻에서 주는 거다. 그 봉투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깊은 신뢰와 응원의 표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은 그동안의 반성, 변화, 그리고 저에게 느낀 고마움을 담아 밤새도록 진심의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저에게 그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몰라. 당신이 먼저 용기를 내줘서 그리고 엄마가 나에게 깨달음을 줘서 나는 비로소 우리의 가정을 제대로 보게 됐어. 이제야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된 것 같아. 미안하고 정말 고마워. 이 약속 평생 지킬게.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공감과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남편을 안았고 남편은 묵묵히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웃으시며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됐다. 시간이 흘러 다시 가족 식사 자리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식탁의 분위기는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얘야, 요즘 집안일은 좀 어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아내가 요즘 일 많아서 힘들어요. 제가 요즘 청소랑 설거지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내 정정했습니다. 저도 최대한 도울게요. 아니, 같이 할게요. 아내 혼자 고생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긴장감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바라보시더니 활짝 웃으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가정이지.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앞으로는 진짜 같이 하자. 결국 우리의 결혼 생활은 한 사람이 짊어지는 짐에서 둘이 함께 만드는 집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힘들었던 저는 존중받는 배우자가 되고 철없던 남편은 책임감 있는 남편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어머니의 사이다 일침에서 시작된 저희 부부의 변화는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마주하는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러했듯이 여러분의 가정도 가장 든든하고 행복한 안식처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